세종실록 75원 세종시 8년 10월 26일 모자 두번째 기사 1436년 명정통 1년 두번째 세자빈 봉씨를 배출시키다. 앞에 이어서 이 앞서는 봉씨가 새벽에 일어나면 항상 시중드는 여종들로 하여금 이불과 베개를 거두게 했는데 자기가 소쌍과 함께 동침하고 자리를 같이 한 이후로는 다시는 시중드는 여종을 시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이불과 베개를 거두었으며 그 몰래 그 여종에게 그 이불을 세탁하게 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궁중에서 잠못 떠들썩한 까닭으로 내가 중군과 더불어 소쌍을 불러서 그 진상을 물으니 소상이 말하기를 지난해 동짓 날에 빈께서 저를 불러 내전으로 들어오게 하셨는데 다른 여종들은 모두 지게문 밖에 있었습니다. 저에게 같이 자기를 요구함으로 저는 이를 사양했으나 빈께서 윽박지름으로 마지못해 옷을 한 반쯤 벗고 병풍 속에 들어갔더니 빈께서 저의 나머지 옷을 다 빼앗고 강제로 들어와 눕게 하여 남자의 교합하는 형상과 같이 서로 희롱하였습니다 하였다. 내가 항상 듣건대 시녀와 종비들이 등이 사사로이 서로 좋아하여 동침하고 자리를 같이 한다고 하므로 이를 매우 미워하여 궁중에 금령을 엄하게 세워서 범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살피는 여관이 아래어 곤장 70대를 지팡하게 하였고 또 그래도 능히 금지하지 못하면 혹시 곤장 100대를 더 집행하기도 하였다. 그런 후에야 그 풍습이 조금 거쳐지게 되었다. 내가 이러한 풍습이 있음을 미워하는 것은 아마 하늘에서 내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 된 것이리라. 어찌 세자빈이 또한 이러한 풍습을 본받아 이와 같이 엄탕할 줄 생각했겠는가. 이에 빈을 불러서 이 사실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소쌍이 단지와 더불어 항상 사랑하고 좋아하여 밤에만 같이 잘 뿐 아니라 낮에도 목을 맞대고 혓바닥을 빨았습니다. 이것은 곧 저희들의 하는 짓이오며 저는 처음부터 동숙한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증거가 매우 명백하니 어찌 끝까지 숨길 수 있겠는가. 또 저들의 목을 맞대고 혓바닥을 빨았다는 일을 또한 어찌 빈이 알 수 있었겠는가. 항상 그 일을 보고 부러워하게 되면 그 형세가 반드시 본받아 일을 하게 되는 것은 더욱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 나머지 시중도는 여정들로 하여금 노래를 부르게 한 것과 벽틈으로 엿본 따위의 일은 모두 다 자복하였다. 그러나 나머지 일은 모두 경함으로 만약 소상의 사건만 아니면 비록 내버려 두어도 좋겠지만 뒤에 소상의 사건을 듣고 난 후로는 내 뜻은 단연코 피하고자 한다. 대개 총부의 직책은 관계되는 바가 가볍지 않은데 이러한 실득이 있고서야 어찌 종사를 본받고 한나라의 국모의 의표가 되겠는가. 그러나 빈을 패하고 새로 다른 빈을 세우는 일은 역대에서 중하게 여기는 바이다. 옛날에 한나라 광무제와 당나라 현종이 모두 그 아내를 내쫓아서 뒷세상의 비평을 면하지 못했는데 더군다나 지금 2번이나 폐출을 행한다면 더욱 나라 사람들의 시청을 놀라게 할 것이므로 나는 이를 매우 염려하여 처리할 바를 알지 못하겠다. 어제 안병, 이명 두 대군으로 하여금 영의정, 황희, 우의정, 노환, 찬성, 신계를 불러서 이를 의논하게 하였더니 모두 말하기를 마땅히 패해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나도 그득그득 이를 생각해 보니 공자와 자사도 모두 그 아내를 내쫓았으며 옛날 사람이 또한 어부의 앞에서 개를 꾸짖었다 하여 그 아내를 내쫓은 이도 있으니 진실로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대의로서 결단하여 그렇게 아니할 수가 없는데 경등은 이를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히 알고 있으니 교지를 만들어 초해서 바치도록 하라. 옛날에 김씨를 패할 적에는 내가 한창 나이가 젊고 의기가 날카로워서 빈을 패하고 새로 다른 빈을 세우는 것은 중대한 이름으로 애매하게 할 수 없다고 여긴 까닭으로 그 일을 교세에 상세히 기재하였으나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봉씨가 궁굴의 여종과 동숙한 일은 매우 추잡하므로 교지에 기재할 수는 없으니 우선 성질이 질투하여 아들이 없고 또 노래를 부른 4대까지 일을 범죄 행위로 헤아려서 새 대신과 더불어 함께 의논하여 속히 교지를 지어 바치라 하였다. 신인손이 권치와 더불어 임금의 뜻을 황희, 노환, 신계에게 전달하고 함께 교지를 기초하여 바치고 즉시 입직한 동지 중추
빈맹성으로 하여금 행향사로 삼아 빈을 패하는 일로서 종묘에 교고하고 봉씨를 폐출하여 서인으로 삼아 사제로 돌려보내었다. 그 교지에 저분은 한나라의 근본이요 배필은 삼강의 중대함이니 처음을 바로잡는 도리는 삼가하지 않을 수가 없다. 기유년에 봉씨를 명가의 후손이라 해서 세자빈으로 삼았는데 나중에 교곤의 의식을 어길 줄을 생각하지 못하였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므로 우선 그 댁에만 들어 말한다면 성질이 투기가 많고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며 또 궁궐 여종들로 하여금 항상 남자를 사모하는 노래를 부르게 하였다. 또 세자가 종학으로 옮겨가 거처할 때 몰래 시녀의 변소에 가서 벽틈으로 엿보아 외간 사람들을 바라보았다. 환자의 주머니, 자루, 호스를 손수 만들었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세자의 생신에 의뢰에 바쳐야 할 물건들을 미리 만들 여가가 없어서 지난해 생신에 쓴 오래된 물건을 몰래 가져다가 새로 마련한 것처럼 속이고 바쳤으며 또 궁중에 쓰는 물건과 음식물을 세자의 명령을 받지 않고서 몰래 환자를 경계하여 그 어머니의 집으로 보내었다. 무릇 이 몇 가지 일이 모두 애매한 것이 아니므로 내가 친히 사유를 물으니 모두 다 자복하였다. 내가 생각하건대 부부의 도리는 풍화의 근원이요 빈을 패하고 다른 빈을 다시 세우는 것은 역대에서 소중히 여기는데 더군다나 지금 세자빈은 두 번이나 폐출을 행하니 더욱 사람들이 시청을 놀라게 할 것이다. 다만 총부의 직책이 관계한 바가 경하지 않은데 이러한 실득이 있으니 어찌 세자의 배필이 되어 종묘의 제사를 받들고 한나라의 국무의 의표가 되겠는가. 이에 마지못하여 대신에게 의논하여 종묘에 고하고 그 책임을 회수하고 폐하여 서인으로 삼는다. 다만 그대들의 정부는 나의 지극한 마음을 본받아 중앙과 지방에 효육할지어다 하였다. 김씨는 김구덕의 손녀딸이며 권승희는 단종의 어머니인 현덕 왕후이고 총부는 적잔자의 아내이다. 세종실 70억 원 세종 18년 10월 27일 개측 첫 번째 기사. 변방방의에 대한 김경의 상언과 대신들의 의논을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알리다. 함길도 도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김경이 상언하기를 회령에 새로 쌓은 석성을 이징옥으로 하여금 이를 지키게 하고 그 군사 200명을 나누어 김윤수에게 주어서 그대로 예전 벽성을 지키게 하여 스스로 서로 원조하게 한다면 적이 감히 경술의 한 성을 포위하지 못할 것이며 만약 두 성을 포위한다면 군사가 나누어져서 힘이 약하게 될 것이니 어찌 능히 노략질하겠습니까? 경원과 종성의 업성이 서로 바라다 보는 요해지에 또한 성벽을 쌓게 하여 적당히 군사를 나누어 군사 중에서 무략이 있는 사람을 뽑아 지키게 하고 또한 스스로 원조를 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하므로 내가 대신들로 하여금 이를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이 아뢰기를 회령부에 비록 석성을 쌓았지만은 창고는 오히려 예전 성벽에 있으며 또 예전 성은 지금도 오히려 견고한 까닭으로 김윤수에게 군사를 주어 지키게 하니 영원한 개척은 아닙니다 한다. 지금 또 경운과 종성에 작은 성부를 쌓아서 군사를 나누어 위에 하늘 막고자 하나 두 고래 군사 정원이 본래부터 많은데 만약 작은 성부를 나누어 지키게 한다면 병력이 넉넉지 못하여 적을 막아서 지키기가 실로 어려울 것이니 경은 그리 알라 하였다. 세종실 75권 세종 18년 10월 28일 경인 첫 번째 기사. 사로잡혔다가 도망해 온 진양 등 7명을 요동으로 도사에게 보내다. 통사 사역원 주부 이흥덕을 보내어 사로잡혔다가 도망해온 진양 등 7명을 관합하여 요동 도사에게 풀어보내었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0월 29일 신묘 첫 번째 기사. 삭제했을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1일 임진 첫 번째 기사.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1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연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1일 임진 세 번째 기사. 새로 책봉될 빈을 위해 인을 다시 주저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처음 세자로 책봉했을 적에 양령의 세자 때 쓰인 인을 쓰지 아니하고 다시 주조했는데 내가 왕위에 오르고 나서 지금 세자를 책봉할 때에 이원은 아뢰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하였고 박은은 아뢰기를 다시 주조하는 것이 편리할 것입니다 했는데 대개 박은의 뜻은 뒤 세상에서 혹시 세자를 폐하고 다른 세자를 다시 두게 될 때 그대로 전할 수가 없다 하면 또한 통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까닭이었다. 그러나 마침내 그대로 전하는 의식으로 정했는데 지금 폐위된 빈의 인문에는 아름다운 칭호와 성씨가 없고 다만 왕세자 빈 지인이란 6글자로 인문으로 하였다. 그렇다면 후에 새로 된 빈이 있더라도 그대로 이 인을 전해도 또한 통할 것이니 인문이 이미 통행할 수 있다면 폐위된 빈의 인이라 해서 싫어할 필요가 없어 그대로 전할 것인가 별도로 새로 된 빈을 위해서 다시 주조할 것인가 하니 의정부에서 의논하기를 예전 그대로 할 수는 없으니 마땅히 새로 주조해야 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력 75권 세종 18년 11월 1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안변제수 서망토를 차명에 처하게 하다. 사람을 쏘아 죽였으니 율이 차명에 해당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75권 세종 18년 11월 1일 임지인 다섯 번째 기사 사군지역 방어에 대한 계책을 김종서, 정흠지가 각각 올리다. 한길도 도절제사 김종서가 전지를 받들어 변사를 조목별로 올리기를 1. 각 연안에 읍을 설치한다면 도적이 쉽사리 들어와 침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겨울에는 성벽을 굳게 지키고 들에 적이 약탈할 물건이 없게 하여 적을 기다린다면 적이 비록 많더라도 무엇이 염려되겠으며 여름에는 강물이 흘러 넘치니 어찌 능히 날라서 강을 건널 수 있겠습니까? 비록 얕은 곳을 찾아서 들어와도 우리 군사가 접근한다면 돌아갈 길이 매우 어려울 것이다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태조 때의 경우는 백성이 400호에 불과했지만 수십 년 후에 한흥부의 사건이 있었으니 지금의 포치로는 반드시 염려할 것이 없다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협진 올적합은 그 종족이 본래 많지 않으며 우리나라에서 떨어진 도로가 멀지 아니한데 어찌 파저강의 일을 듣지 않았겠는가. 반드시 오래 안 가서 진심으로 복종할 것이니 골간 알타리 올량합의 무리들은 논할 것이 없다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야인의 습속으로는 텀을 타서 도둑질하는 일은 있지만은 크게 군사를 일으켜 성을 치는 일은 듣지 못했다 하셨으며 또 말씀하시기를 경내에 거주하는 야인이 많은데 만약 큰 도적이 있다면 어찌 먼저 이를 알리는 사람이 없겠는가. 이것이 내가 단연코 이를 실행하는 까닭이다 하셨는데 신은 생각하기를 각 연안에 읍을 설치하면 과연 의논한 사람의 건의와 같습니다. 5월 20일 이후로부터 8월 20일 이전에는 비록 이것이 농민들이 덜에 흩어져 있을 시기이지만 그들 적의 오는 길은 유도 두만강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큰 강과 큰 내가 있어서 조그만 비가 오면 능히 건널 수 없으니 적이 감히 때를 지어 와서 침략할 수가 없는 까닭으로 우리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2월부터 4월 10일 이전까지는 적의 말이 발휘하여 감히 도둑질할 수가 없으니 4월 10일 이후에서 5월 20일 이전까지와 8월 20일 이후에서 11월 10일 이전까지만 군사를 정돈하여 굳게 지킨다면 적을 제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적이 비록 크게 군사를 일으켜서 성을 포위하였다 하지만 능히 오랫동안 공격할 수도 없었으며 또 깊이 들어오지도 못하였고 도리어 선봉만 꺾이고 돌아갔는데 수십 기병이 다 건너기 전에 우리 군사들이 들이닥쳐서 적의 무리들이 낭패하여 달아났습니다. 다만 변장이 기회를 놓쳐서 적이 반쯤 건너갈 적에 이를 치지 못한 것과 성으로 다 들어와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적에게 사로잡힌 것이 한스러울 뿐인데 이것은 실수가 수신에게 있지 각 연안에 읍을 설치한 실수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조정의 강력이 그전 모양으로 회복되어 있느니 편안한 마음으로 직업에 종사하고 성체가 이미 설비되어 사졸이 힘을 다하고 있는데 어찌 갑자기 조그만 실수로서 성상에 걱정을 끼치겠습니까? 다만 성상의 마음이 더욱 견고하심을 원할 뿐입니다. 1.
겨울에는 덜에 적의 약탈할 물건을 없게 하여 적을 기다리게 한다면 걱정이 없다고 하겠으나 만약 적의 수천 명이 때를 지어 길을 나누어 쳐들어와서 그 업성을 포위하여 성중의 사람을 나오지 못하게 하고는 별도로 그 무리를 내어 작은 목책에 들어가서 사람과 말을 노략한다면 장차 어찌 이를 막겠는가. 작은 목책 가운데 없앨 만한 것은 이를 없애고 없앨 수 없는 것은 모름지기 돌로서 쌓고 해자를 깊이 파고 화포를 많이 준비하여 수비하는 군사를 적당히 둔다면 비록 10배나 되는 적도 방어할 수가 있을 것이다 하셨는데 이 조목은 진실로 성상의 생각과 같습니다. 신이 이징옥과 송희미를 보고 이를 의논하니 두 장수의 의견도 또한 같았습니다. 지금 적이 업성을 포위하여 군사를 성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고는 그 무리를 나누어 성 밑의 민가를 노략질하여서 그 집 지키는 사람 12여 명을 사로잡아 갔으니 그 계책은 이미 들어맞았으므로 진실로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회령에 새로 석성을 쌓고 이징옥으로 하여금 군사를 거느리고 지키게 하고 그 군사 200명을 나누어 김윤수에게 주어 그 전대로 예전의 성벽을 지키게 하여 서로 원조하게 한다면 감히 경솔이 한 성을 포위할 수가 없을 것이며 만일 무리를 나누어 도성을 포위한다면 무리가 나누이며 그 힘이 약해질 것이니 또한 어찌 능히 그 무리를 나누어 노략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훈과 종성의 업성이 서로 바라보는 요 해처에도 또한 성을 작고 높게 견고한 것으로 설치하고 적당히 군사를 나누어 군사 중에 무리하게 있는 사람을 뽑아주어서 지키게 한다면 또한 스스로 원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 해지의 소보는 다만 회령부의 무산, 풍산, 원산, 장천과 종성군의 임천, 장안, 자미하와 경원부의 건원, 함형, 무의, 예명뿐입니다. 지금 장천을 없애서 원산으로 합치고 자미하를 자미하령으로 물려서 쌓고 건원도 또한 나단월하령으로 물려서 쌓고 그 나머지는 모두 없앨 수가 없습니다. 위의 항목의 무의, 무산, 나단월하의 세 곳은 긴요하기가 비할 데가 없으니 무신 중에서 능히 천호가 될 만한 사람을 뽑아 보내어 방어를 충실히 하고 해자를 깊이 파서 화포를 많이 준비하게 하고 한결같이 내교에 의거하여 여름에는 장강으로서 한결을 삼는다면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1. 오늘날의 일로서 이를 관찰한다면 적은 많고 우리 군사는 적음으로 성벽을 굳게 지키고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가 적병이 절제가 없는 것을 보고 나가서 이를 찾으며 또 군하는 군사가 깃발을 많이 벌려 꽂으니 적의 무리가 비로소 물러갔는데 우리 군사가 그제서야 뒤따라 가서 적의 기세를 꺾었으니 모두 다행하였다고 하겠으나 떳떳한 일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또 24일에 이미 적의 실정을 알게 된 까닭으로 미리 방비를 하게 되었으니 또한 다행이라 할 수 있다. 가령 농민이 들에 흩어져 있을 때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면 적병은 질서를 잃지 않았을 것이고 구원하는 군사는 미처 도착하지 못했을 것이니 적의 실정을 미리 알지 못한다면 장차 어찌 적을 방어할 수가 있겠는가. 물이 얕아 건너올 만한 곳에는 혹은 적성을 설치하기도 하고 혹은 구덩이를 파기도 하여서 모든 하는 일에 빠진 계책이 없겠는가 하셨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업성과 요회지의 목책에도 또한 무신을 두어서 크고 작은 곳이 서로 연결되게 하고 그 농사철에 인민이 덜에 나가 흩어져 있을 때는 또 군사를 나누어 각기 요회지를 지키게 한다면 시기에 맞춰 환난을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물이 얕아서 건너올 만한 곳에는 혹은 적성을 쌓기도 하고 혹은 구덩이를 파기도 한다는 것이 편리하고 편리하지 못하면 미리 헤아릴 수 없으니 잠정적으로 한두 곳에 대강 설치하여 시험해 보고서 계속해 의논하여 알아겠습니다. 1. 지금의 포치는 반드시 염려할 것이 없다 하니 이 말이 근사하다. 내가 덕이 없는 사람으로 선대의 왕업을 겨우 지킨 자가 지금 20여 년이나 되었는데 정치는 날로 쇠퇴하고 제의가 자주 나타나고 인민이 살 곳을 잃게 되어 무르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십상팔구이니 어찌 감히 조정의 일로 견딜 수가 있겠는가 하셨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방금 백성을 다스리고 적을 방어함이 모두 빠진 계책이 없는데도 오히려 미족하게 여겨 성상이 마음에 매우 염려하시니 진실로 재앙이 바뀌어서 복이 되고 위태함이 변해서 편안함이 될 기초입니다. 신은 재주가 외모를 막을 만한 무신이 아니며
지략은 음기응변하는 데 부족하여 우르러 성상의 계려에 보답하지 못하며 황궁하여 제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1. 크게 군사를 일으켜 성을 공격했다는 것은 전에 들어보지 못했다 하니 이 말이 옳지만은 그러나 지금의 정세로 본다면 마침내 어떤가 하셨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적의 무리 수천 명이 외로운 한 성을 포위했다가 도리어 그 예봉을 꺾이고 조급히 도망해 갔으니 비록 다시 크게 군사를 일으켜 오더라도 편안하게 있으면서 기운을 북돋운 아군으로서 멀리 오는 피로한 적군을 기다리게 되면 갑옷 입은 아군으로서 갑옷을 입지 않은 적군을 기다리게 되니 신은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1. 협진의 일은 그럴듯하나 홀라우는 여러 사람의 생각이 미치지 못한다 하셨는데 신이 올량합이 협진에 왕래하는 사람을 hin문하니 모두 말하기를 경운의 적은 실상은 협진이고 올라우는 아닙니다 하고 범찰도 또한 말하기를 여러 성의 협진이 모두 홀라우니에게 원망이 있으므로 옛부터 함께 모의하지 않는다 합니다. 다만 추격을 당한 적인이 관군을 돌아다 보면서 말하기를 내가 곧 홀라운이다 하였는데 또 주운 적의 화살 중에 한두 개가 우연히 홀라운의 화살과 같은 것이 있으므로 이것으로 곧 홀라운이라 한다는 것은 신은 믿지 않습니다. 1. 소보의 이웃에 사는 백성들을 노역시키는데 이를 천천히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셨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잠정적으로 예전 그대로 수줍해 두었다가 얼음이 풀린 뒤에 해자와 웅덩이를 파서 군사를 더 두어 지키게 하고 읍성을 모두 돌로 다 수축하기를 기다려서 소보도 또한 가까운 곳의 백성들로 하여금 점차로 돌을 운반하여 수축하게 할 것입니다. 1. 전일에 정초가 말하기를 2200호는 이미 부족할 것입니다 하고 조수량도 또한 이것을 말했는데 이 말이 어떻겠는가. 천도가 순조롭지 못하여 인민이 흉년으로 굶주리고 있으니 백성들을 옮기는 일은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다 하셨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정초와 조수령의 말도 혹은 그랬듯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말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진시로 성상의 뜻과 같으므로 백성들을 옮기는 말은 신도 또한 감히 굳이 청할 수는 없사오니 마땅히 신과 정흠지의 아랜대로 따라 그 도망한 사람 모두 찾아서 본향으로 돌려보낸다면 이것이 또한 옳겠습니다. 1. 용성 등지에는 토지가 묵었으니 또한 염려된다. 그 백성들을 많이 모아서 정군으로 삼아 주장이 이를 거느리고 성을 지키게 하였다가 난리가 났다는 말을 듣고는 와서 구원하게 하라 하셨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용성은 실로 요회지인데 이를 버리고 지키지 아니하여 토지가 황폐하게 되었으니 모두 염려스럽습니다. 신이 지난해에 상언하였으나 계책이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또 이를 생각해보니 먼 곳에서 의논한 정음지의 보고가 제때 이르지 못했으므로 잠정적으로 천박한 소견을 별도로 써서 올리게 됩니다. 1. 갑사는 큰 강도 없고 장애물도 없으며 수비하는 군사도 많지 않으므로 또한 염려가 된다 하셨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갑사는 큰 산과 큰 긴 골짜기 사이에 끼어 있고 큰 강이 그 가운데 지나가니 우리나라에서 험준하고 좁은 곳으로서 이곳보다 나은 데가 없으니 이른바 한 사람이 파수병이 관문을 지키면 1만 명의 적군이 필적하지 못한다는 땅입니다. 만약 여연을 굳게 지킨다면 염려할 것이 없는데 더군다나 방어가 지금처럼 이미 충실하게 된 때이겠습니까? 1. 이보다 앞서 야인 중에 소식을 알리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과 참을 것을 논하지 않고 모두 다 상을 주었으니 이것이 상례이다. 만약 그 일이 공효가 있는 사람은 특별히 중한 상을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만약 알리는 사람이 반드시 많게 되어서 다 상 줄 수가 없다면 그 맨 먼저 알린 사람을 상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셨는데 신은 생각하건대 마땅히 성상의 계획에 의가해 병고를 알리되 사실대로 한 사람에게는 중한 상을 주고 알리는 사람이 만약 많으면 그 가장 먼저 알리는 사람에게 상을 주어서 알리는 사람이 말을 하는 길을 열게 할 것입니다 하였다. 정흠지가 또한 주목별로 나열하여 올리기를 신이 명령을 받고 북쪽으로 와서 경운의 공성에 이르러 이른바 한흥부, 곽성우 등이
거처한 목적의 예터를 지나 보니 아이들의 장난과 같은 점이 있었습니다. 성부를 이미 엄중하게 설비하지 아니하였고 수비하는 장수가 적임자가 아닌 사람이 많아서 지모는 능히 응변은 할 수가 없었고 위세는 능히 적군에게 떨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의 어루만짐이 적당함을 잃어 원한을 초래하게 하여서 적들이 우리 변방의 군사가 적고 세력이 약한 것을 보고는 간사한 마음을 쉽사리 일으켜서 마침내 공격 겁탈하여 수비하는 장수가 패전하여 국가의 수치가 되기까지 하니 이것은 사람들이 눈으로 본 일입니다. 지금 각 연안에 업을 설치하여 겨울에는 성벽을 굳게 지키고 들에 적군이 약탈할 물건이 없게 하고 여름에는 강물이 창일하므로 비용은 조금도 증가함이 없어도 병졸들은 모두 연습에 익숙해져 영구히 수비가 있게 되어서 적군의 포치하는 형세와 같지 않을 것이니 사이에 매우 합당합니다. 비록 지혜로운 사람이 있을지라도 아마 다른 계책은 없을 것입니다. 골간 알타리 울량합의 무리들이 비록 가까운 지경에 섞여 거처하고 있지만은 그 형세가 감히 크게 군사를 일으켜 처음 들어올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홀라움과 협진의 무리들은 얼음이 얼거나 물이 얕아지는 시기에 텀을 타서 도둑질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으니 어찌 능히 업성을 지나 소체에 깊이 들어와서 오랜 시일 동안 이를 포위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혹시 이를 포위하더라도 화포, 궁시, 뇌석을 많이 미치하고 수비하는 군사를 적당히 두어서 제때에 성처를 수리하여 편안하게 있으면 기운을 북돋은 아군으로서 멀리서 오는 필요한 적군을 기다리게 한다면 비록 10배나 되는 적군이라도 이를 방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 비록 사변이 없을 시기라도 멀리 척구하고 봉화를 삼가면 적군이 장사에 이르는 경우에 적군이 오는 것을 미리 알 수가 있을 것이니 적군이 오면 막고 적군이 가면 추격하지 아니하며 만약 그것으로 제어할 만하면 편리할 대로 제어하는 것이 실로 적군을 방어하는 좋은 계책입니다. 물이 얕아서 건너올 만한 곳에는 구덩이를 비록 100척 깊이로 파더라도 여름 장마가 지나면 뒤따라 곧 모래가 메워질 것이니 아마 이익이 없을 듯합니다. 두만강에 물이 얕아 건너올 만한 곳은 그 수요가 한정되어 있으니 비록 만약 상류와 하류가 모두 깊은데 다만 건너올 만한 한 길만한 큰 돌을 운반하여 제방을 쌓되 높이를 8, 9척이나 되도록 하여 앞과 뒤가 강물이 깊은 곳은 서로 접하게 한다면 적군이 모두 말탄 군사이니 비록 능히 물을 건너올지라도 어찌 능히 그 제방을 뛰어넘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류와 하류가 모두 깊은데 어찌 능히 물길을 따라 오르내리면서 제방을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비록 혹시 벌거벗은 몸으로 걸어서 물을 건너서 제방을 타고 올라올지라도 어찌 능히 그 말을 건너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반드시 그 제방을 무너뜨린 후에야 능히 그 말을 건너게 할 것이니 어찌 능히 창졸간에 그 제방을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그 제방을 무너뜨리더라도 우리가 벌써 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적이 믿고 싸우는 것은 말이니 어찌 능히 말을 버리고 쳐들어올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이것은 조정에서 제정한 계략의 빠진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나 지형이 같지 않음이 있고 사세가 어렵고 쉬움이 있으니 이와 같은 일을 먼 곳에서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비하는 장수로 하여금 가장 가까운 곳에 시험해 본 후에 다시 의논하여 계문하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사목의 지금의 포치는 반드시 의심할 만한 것이 없다 하니 이 말이 그럴듯하다. 나는 덕이 작은 사람으로 선대의 왕업을 겨우 지켜온 지가 지금 20년이나 되었는데 정치는 날로 쇠퇴하고 제의가 자주 나타나고 인민이 살 곳을 잃게 되어 무릇 뜻대로 되지 않은 일이 십상팔구이니 어찌 감히 조정의 일로 견딜 수가 있겠는가 하셨는데 신은 가만히 생각하건대 수재와 한제는 요제와 탕왕도 또한 면하지 못하였으니 어찌 모두 사람의 일로 감흥되어서 이르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신은 외람이 용렬하고 어리석은 사람으로서 중한 직책을 잘못 맡았으므로 만분의 1이라도 보답을 하기를 생각하오나 지식에 천박하고 능히 계책을 베풀지 못하여 적의 무리들로 하여금 깊이 들어와서 인민을 죽이고 노략질하게 하여 성상의 정사에 근로하신데 근심을 끼쳤으니 신의 죄책은 만번 죽어도 오히려 경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먹을 때에도 먹지 아니하고 잠잘 때도 자지 아니하면서 부월의 주륙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정치에 마음이 감퇴됨이 있겠습니까? 지금 경운의 적은
경운의 적은 비록 천여 명으로 때를 지어 성을 두서너 겹 포위하였지만 화불을 한번 쏘자 즉시 물러나 흩어져서 감히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니 어찌 능히 성을 공격하겠습니까? 두려운 것은 봄, 여름 농사 지을 때와 가을, 겨울에 수확할 즈음에 백성들이 혹시 미처 상에 들어와서 보호받지 못하든가 혹은 들어와서 보호받았다가도 몰래 숨어서 성 밖으로 나갔다 갑자기 적변을 만나 그들에게 약탈당하는 것입니다. 근일의 경원의 사건이 바로 이것인데 이것은 수비하는 장수가 임금의 명령을 받들어 시행함이 철저하지 못한 때문이요. 국가의 포치에 실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보는 잠정적으로 그전대로 수리하되 그것을 높고 견고하게 하고는 경원 종성의 석성을 다 쌓고 백성의 힘이 조금 회복되기를 기다려 그 후에 이웃에 있는 백성들을 사역하여 돌을 모아 이를 쌓게 한다면 성이 성취될 것입니다. 또 방어가 기묘한 회령부와 무산 종성 자미하와 경원부의 권원 등의 소보에는 재간이 있는 사람을 뽑아 천호로 임명하여 보내기를 평안도의 예와 같게 함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적의 병고는 비록 아무 적이 아무 날에 쳐들어올 것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말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올영합의 천호 야대와 중국 사람 454가의 무리가 와서 알리니 그 중에 쥐나 개처럼 몰래 좀 도둑질하는 것은 혹시 이를 알지 못하지만 큰 무리의 적은 먼저 알지 못하는 것은 없습니다. 새로 설치한 내업은 비록 2200호라 말하지만 실상은 2000여 호이니 이로써 싸우게 한다면 진실로 적지만은 이로써 수비하게 한다면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비는 세종 16년에 내업을 새로 설치하고 각 고을에 인민이 들어가서 살게 하였습니다. 그 후에 지난 을묘년 세종 17년에 경성과 길주에 인민이 희소하여서 군대의 정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남도 각 고을의 산골짜기에 거주하는 백성 500호를 이사시켜 입주하기를 의논하니 인심이 부동하여 반수 이상이 도망했으므로 의논을 정지시켰더니 그 후에야 점차로 그전 직업에 돌아왔습니다. 신은 백성들을 이사시켜 이주시킨다는 의논이 다시 일어난다면 인심이 다시 동요될까 두렵습니다. 이 도는 본디 왕업이 일어난 터이니 마땅히 번성시켜야 될 것이며 소유시켜서는 안 될 것인데 그곳을 번성시키고자 한다면 다시 이사시키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경상전라 충청의 삼도는 금년에는 비록 흉년이 들었다 하지만은 해마다 풍년이 들었는데 북도의 백성은 유망하고 이사함이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으니 신등의 전인의 상언에 의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사 입주하게 하여 날로 훈련을 더 한다면 몇 해가 지나지 않아서 모두 정병이 될 것입니다. 용성의 묵은 땅을 다시 모두 개간하게 될 것이니 주장이 이를 거느려서 외환을 막을 수가 있으며 난리가 났다는 말을 듣고 달려가서 구원한다면 군대의 세력이 비록 점점 강성해질 것입니다. 갑사는 해산구자로 울타리를 삼고 있으며 해산은 큰 내로 경계를 삼고 있는데 얼음이 얼고 물이 얕아지는 시기에는 건너올 만한 곳이 없습니다. 여름 장마철에는 그 물살이 빠르고 급하며 또 큰 돌이 많으므로 갑자기 건너올 수는 없습니다. 또 해산의 예성은 그 험준함이 의지하여 지킬만 한데 다만 이를 쌓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으므로 낮고 작은 점이 없지 않습니다. 갑산의 업성은 다 쌓은 후에도 또 그 도의 군인으로 하여금 이를 고쳐 쌓게 한다면 2년을 지나지 않아서 이를 다 마칠 수 있을 것입니다. 해산 이남에서 업성에 이르기까지는 산길이 좁아서 한 사람의 파 수백리 관문을 지키면 10,000명의 적군이 필적하지 못하는 곳이 매우 많으나 다만 갑산 업성의 북쪽에 가마동이 있는데 곧 적군의 직로이기 때문에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그 업성은 내년 봄철에는 다 쌓을 수 있으니 만약 성을 높이 쌓고 못을 깊이 파고서 척후를 부지런히 한다면 근심이 없을 것입니다. 야인 가운데 사변을 알리는 사람이 있으면 거짓과 참인 것을 논하지 아니하고 소소하게 상을 주는 일은 이미 행하던 일입니다. 그 일에 공효가 있는 사람은 특별히 중한 상을 주어 알리는 길을 열어 놓았는데 만약 많아서 다 상을 줄 수가 없다면 맨 먼저 알린 사람을 상 주는 것은 사이에 매우 합당합니다. 십성올적합은 본래 우리나라와 아무런 혐의가
하염이나 원한이 없으며 혼란과는 서로 통하지 않으니 그것이 거짓인가 참인가는 오래되면 마땅히 이를 알게 될 것입니다 하였다. 하니 의정부와 병조로 하여금 서로 의논하여 아뢰게 하였다. 한 흥부의 사건은 태종 10년 2월에 올적합의의 오도리 올량학과 함께 경부에 침입하여 경원부 병마사 한흥부를 죽인 사건이다. 이로 인하여 경원부를 부고참으로 옮겼다. 해자는 성 밖에 돌려 판 호를 말한다. 세종시로 70억원 세종 18년 11월 2일 개사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70억원 세종 18년 11월 2일 개사 두 번째 기사 경상도 감사 박규가 병이 위급하여 민의 생으로 대신하게 하다. 세종시로 75군 세종 18년 11월 2일 개사 세 번째 기사 굶주려 도망한 자들을 구휼하여 이듬해 돌려보내게 하다. 충청도 감사 정분이 아뢰기를 도내에 가까우려 떠돌아다니는 사람은 그게 부역에 시달린 사람들인데도 수령은 그 굶주림을 두려워하여 이를 금지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이미 이사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마음을 다하여 굶주리는 사람을 구제하게 했으나 이미 벌써 전라도로 도망해 간 사람은 그 도에 갔고 오래서 그들이 그 지경 안에서 죽게 될까 두려워하여서 모두 찾아서 본구장으로 돌려보내게 되었는데 이 겨울의 추운 시기에 먼 길에서 내왕하였다가 혹시 굶고 얼어서 죽게 될 것이니 선군을 제외하고 다른 나머지 사람들은 잠정적으로 구휼하게 하여 내년 봄에 농사철이 임박함을 기다려 모두 찾아서 돌려보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니 그대로 따르고 마침내 명하여 다른 도에까지도 공문을 보내 이를 알리게 하였다. 세종시로 75군 세종 18년 11월 2일 개사 네 번째 기사 강도 이흥부 등을 차명에 차하게 하다. 의금부에서 아뢰기를 이흥부 유승길 정원만 김수생 김산대는 원래 강도이니 율이 모두 차명에 해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5군 세종 18년 11월 3일 갑오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75군 세종 18년 11월 3일 갑오 두 번째 기사 전라도 옥과 등지에서 지진이 일다. 세종시로 75군 세종 18년 11월 4일 을미 첫 번째 기사 배출된 빈 때문에 지기가 오른 복녀의 고신을 추탈하다. 사관원에서 아뢰기를 복녀는 다른 공료는 없었으나 다만 순빈 때문에 지기가 이 품에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순빈이 이미 폐위되었으니 마땅히 복녀의 고신도 추탈해야 될 것입니다. 아니 그대로 따라서 사품 이상의 고신과 아내의 공인 이상의 작첩을 회수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75군 세종 18년 11월 5일 병신 첫 번째 기사 왕세자 이하 문무 군신을 거느리고 동지의 망굴례를 행하다. 임금이 몸이 불편함으로 본제의 하례와 의정부에서 옷의 안팎감과 안장갖춘말을 바치는 것을 정지하게 하고 동궁도 또한 하례를 정지하였다. 세종시로 75군 세종 18년 11월 5일 병신 두 번째 기사 평안도 감사의 건의대로 야인을 접대하지 않다. 평안도 감사가 아뢰기를 지금 여연진에서 강계의 예에 의거하여 야인을 접대하고자 하니 세 가지 옳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저들이 소굴이 여인에 가장 가까워서 왕래가 편리하고 쉬움으로 저 수심을 가진 무리들이 절제사 뵙기를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허시를 엿보고 우리의 선사를 이롭게 여기는데 불과할 뿐입니다. 만약 접대를 허락한다면 그들의 왕래가 편리하게 되어서 그 방비의 허시를 엿보고 그 선사를 요구하여 왕래가 늘 끊이지 않을 것이니 그 방비가 충실한 것을 엿보게 되면 반드시 우리를 피곤하게 만들 꾀를 낼 것이며 그 방비가 허술한 것을 엿보게 되면 우리를 쳐들어올 계책을 더욱 부리게 될 것이니 그 옳지 않은 것이 한 가지요. 접대함이 이미 오래 계속되면 반드시 연주를 타서 이 길로 격려하여 중국의 조빙을 통하기를 청하게 될 것인데 그들이 청할 적에 금지하고 들어주지 않는다면 저들은 반드시 우리가 의심하고 꺼린다고 말하면서 도리어 혐의하고 원망할 것이니 그 옳지 않은 것이 두 가지요. 절제사는 명성과 직위가 작지 않으므로 그들을 접대할 즈음에 선사하는 것이
마땅히 영숭해야 될 것인데 만약 후하게 대접하여 그들의 소망에 맞게 하고자 한다면 아주 먼 변방의 땅에서 모든 수용을 마련하기가 어려울 것이며 만약 혹시 박하게 대접하여 그 욕심에 차지 않는다면 반드시 저들을 경멸한다고 말하면서 도리어 분한을 품게 될 것이니 그 옳지 않은 것이 세 가지입니다. 마땅히 국경을 튼튼히 하고 호령을 엄정하게 하여 저들이 비록 혹시 뵙기를 청하더라도 대답하기를 너희들의 중국의 조빙하고 병구를 알리는 도로는 이미 만포와 관계로 정해져 있으며 또 이 땅에서 사사로이 서로 접대하는 일은 나의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고 하여 이 말로서 대답하고 접대를 허락하지 않는다면 말은 엄격하고 어리는 바르며 일은 간략하고 패단은 제거될 것입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그렇다. 세종시를 75권 세종 18년 11월 6일 정료 첫 번째 기사 하연, 윤번 등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하연을 의정부 참판으로, 윤번을 2조 참판으로, 김효성을 공조 참판으로, 조서강을 사관은 좌사관으로, 조성문으로 사관은 우정은으로 삼았다. 세종시를 75권 세종 18년 11월 7일 무술 첫 번째 기사 봉씨를 배출시킨 이를 부연하여 대신들에게 알리다. 신인송과 권채를 사정전에 써불러보고 교지를 내리기를 큰일에 패의한 세자빈의 실득한 일이 매우 많은데 내가 낱낱이 들어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다. 그러므로 전에 교지를 내려 다만 몇 가지 일만 한나라의 국무로서의 의표의 진실로 적합하지 못하다는 것으로 들었을 뿐이다. 다만 왕후를 패하고 아내를 내쫓는 것은 예로부터 삼가는 바이니 진실로 인륜의 근본이므로 경솔히 바꿀 수 없는 까닭이다. 하물며 지금 세자는 전에 김씨를 패했는데 또 봉씨를 패하게 되니 이것은 나와 세자가 몸소 집안을 올바르게 거느리지 못한 소치이다. 아마 나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능히 자기 몸을 반성하지 못하면서 다만 틀을 불어 해치고 남의 허물만을 찾아내려고 애써서 패척을 잘 행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일이 경상을 지킬 수도 있고 또한 권도를 따를 수도 있으니 어느 한 가지에만 구애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이 역경을 지으면서 손열로 권도를 행한다고 하였다. 한 사람의 어리석은 부인으로 장차 공모를 삼으려고 한다면 반드시 끝까지 잘 유지할 수가 없을 것이니 어찌 상도에 얽매여 세자빈을 패하고 새로 다시 세자빈을 세우지 않겠는가. 대체로 중인 이하의 사람들은 착하게 될 수도 있고 악하게 될 수도 있어서 여우의 물과 같이 동쪽을 터뜨려 놓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을 터뜨려 놓으면 서쪽으로 흐르게 된다. 다만 아주 어리석은 사람들의 기질은 변하지 아니하므로 비록 성인과 함께 거처 하더라도 또한 어찌할 수가 없게 된다. 봉씨의 어리석음은 비록 부지런히 가르쳤지만 마침내 고치고 뉘우치는 뜻이 없었다. 전번에 대략 그 대강을 설명했지만 나머지 일들은 언급하지 못하였으므로 지금 또 이를 다 말하게 되니 마땅히 이를 함께 알아야 될 것이다. 처음에 김씨를 패하고 봉씨를 세울 적에는 그에게 옛 훈계를 알아서 경계하고 조심하여 검으로는 그의 이런 따위의 일을 없게 하고자 하여 여사로 하여금 연려전을 가르치게 했는데 봉씨가 이를 배운 지 며칠 만에 책을 떨에 던지면서 말하기를 내가 어찌 이것을 배운 후에 생활하겠는가 하면서 학업을 받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였다. 연려전을 가르치게 한 것은 나의 명령인데도 감히 이같이 무례한 짓을 하니 어찌 며느리의 도리에 합당하겠는가. 또 생각하기를 부인이 반드시 길을 배워서 정사에 가냐하는 일을 길을 열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 하여 다시 그에게 가르치게 치지 못하게 하였다. 또 세자의 유모가 죽었으므로 이름이 곰이라고 한 늙은 궁궐 여정으로 하여금 궁중의 일을 대신 맡게 했는데 봉씨가 밤마다 곰이를 불러 말하기를 할미는 어찌 내 뜻을 알지 못하오 하니 대개 이 노파로 하여금 세자를 불러 오도록 하고자 함이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비록 그것이 떳떳한 정리이지만 그러나 부인이 남편을 잃어도 밤에 울지 않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혐의를 피하는 때문이다. 그런데도 더군다나 매일 밤마다 세자를 보고자 하니 어찌 부인의 도리에 적합하겠는가. 또 세자가 오랫동안 밖에 옮겨 가 있다가 돌아와서 궁궐에 들어와 뜰에 돌아다니며 구경하였는데 빈의 궁에 가까이 이르니 봉씨가 지게문으로 바라보고 말하기를 저분이 왜 안방으로 들어오지 않고 공연히 밖에서 걷고 있는가 하면서 자기 있는 곳으로 들어오기를 바랐으니 이것은 또한 상스러운 일이다.
또 성품이 술을 즐겨 항상 방 속에 술을 준비해 두고는 그 큰 그릇으로 연거푸 술을 마시고 몹시 취하기를 좋아하며, 또 어떤 때는 시중주는 여정으로 하여금 없고 늘 가운데로 다니게 하고, 또 어떤 때는 술이 모자라면 사사라이 집에서 가져와서 마시기도 하며, 또 좋은 음식물을 얻으면 시령 속에 갈무리해 두고서는 손수 그릇 속에 있는 것을 꺼내어서 먹고 다시 손수 이를 갈무리하니 이것이 어찌 빈이 마땅히 할 짓이겠는가. 또 내가 중궁과 함께 항상 세자를 가르쳐서 마땅히 빈궁을 접대하도록 했는데, 세자가 며칠 동안 왕래하였다가 그 후에 드물게 감에 봉씨가 노래를 지어 궁굴의 여정으로 하여금 이를 부르게 하니 그 대개는 세자를 사랑하는 내용이었다. 또 그 아버지가 죽은 초기에는 술을 마시지 않고 이를 두었다가 그 어머니 집에 보냄으로 세자가 알고 이를 금지시키니 그 술을 모두 안으로 들어오게 하고는 말하기를, 이 술은 내 몫인데 이미 이것을 집에 보내지 못할진데 마땅히 내가 스스로 마셔야 되겠다 하면서 상이 100일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평상시와 같이 술을 마시었다. 또 중궁이 궁인을 대우하는 데에는 매우 은혜와 예절이 있었으므로 궁인이 죄가 있으면 몸소 책망하거나 벌 주지 않고 반드시 나에게 아뢰어 이를 결정하였었는데, 봉씨는 여러 번 투기 때문에 몸소 궁인을 구타하여 혹 어떤 때는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게 하니 어진 부인이 진실로 이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 시골의 여자로 궁중에 들어왔으니 마땅히 공손하고 잠잠하여 자기 몸을 지켜 경계하기에 여가가 없을 것인데도 교만하고 무리함이 이와 같았다. 세자가 항상 말하기를, 내가 그를 총애한다면 투기하고 사나워져서 비록 칼날이라도 또한 가리지 않을 것이며, 만약 그 뜻대로 된다면 옛날에 한나라 여후라도 또한 능히 이보다 더 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니 그 말이 아마 거짓은 아닐 것이다. 무릇 이 몇 가지 이런 전일에는 미처 말하지 못했지만 그대들은 마땅히 이를 알아야만 될 것이며, 또 새 대신들에게 전해 말하여 내가 마지 못하여 세자빈을 배출하는 뜻을 알리기 바란다 하였다. 세종 75권 세종 18년 11월 8일 기해 첫 번째 기사 정사를 보다. 세종 75권 세종 18년 11월 8일 기해 두 번째 기사 남을 중성하는 거짓 보고를 올린 영동현감 곽순을 벌하다. 정부에 의논하기를, 지금 사헌부에서 아뢰기를 영동현감 곽순이 상사하여 말한 바가 재물을 탐내어 백성들을 해치는 수령을 내버려두고 추액하지 않는다면 백성들에게 해를 끼치며 필연직일 것입니다 라고 하니 추액하여 엄격히 징계하기를 청합니다 하였다. 그러나 의논하는 사람이 아뢰기를, 곽수는 직책이 수령에 있으니 상사의 국사를 말하는 것은 이미 그 임무가 아니며 또 그 말이 지성무사한 데서 나왔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 감사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여 수령의 탐호한 일을 핑계하여 감사가 출척을 명백히 하지 못한 점을 보이려고 했다면 심정이 매우 간사하며, 또 수령 가운데 자기에게 협조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모함하여 해치고자 했다면 이것도 또한 엄험한 수단으로 남을 중상시키는 것이므로 아름다운 일은 아닙니다. 유사에게 내려주어 이를 다스리게 한다면 계책 속에 빠져서 간사한 계책을 도와 이루게 될 것이니 훗날에 엄험한 수단으로 남을 중상시키는 기풍을 열어놓을까 염려됩니다. 마땅히 내버려두고 논지하지 마소서 하니 이 의논이 어떤가 하므로 여러 사람이 말하기를, 마땅히 사헌부의 계달에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사헌부로 하여금 그를 추액하게 하니 그의 상언한 바 공아에 누에를 치고 사실에서 술을 취하도록 마시고 뇌물을 공공연히 행한다는 등의 말이 모두 사실이 아니었다. 마침내 곤장 100대를 치고 도형 3년에 처하게 하였다. 세종 75권 세종 18년 11월 8일 기해 세 번째 기사 대마도인의 노략질에 대비하여 적변실 시정을 소집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뢰기를, 경상도에 거주하는 갑사 별시위 내금이 시위패 가운데 시정으로서 고향에 있는 사람 모두 초록하게 하여 혹시 적변이 있으면 이를 거느리고 적에 대응하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대마도가 해마다 흉년이 들므로 도둑질을 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 시정은 부모가 나이가 많아 역에서 면제된 장정을 말한다. 세종 7월 75권 세종 18년 11월 8일 기해 네 번째 기사
세종시로 70억원 세종 18년 11월 8일 기해 네 번째 기사 함길도 화약장을 6개월마다 서로 교대하게 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함길도에서 변경을 방비하는 화약장은 평안도의 예의에 의하여 6개월 만에 서로 교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70억원 세종 18년 11월 9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천둥하다. 세종시로 70억원 세종 18년 11월 9일 경자 두 번째 기사 강원도와 전라도에서 천둥하고 우박이 내리다. 세종시로 70억원 세종 18년 11월 9일 경자 세 번째 기사 김종서가 야인 정벌을 건의했으나 시기를 미루다. 김종서가 상언하기를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유신들은 모두 말하기를 오랑캐를 대접하는 도리는 그들이 오면 어루만져 주고 가면 뒤쫓지 아니하여 원망을 맺지 않고 헌단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하며 또 말하기를 화친이 소중하니 이 계책을 얻은 사람은 편안하고 이 계책을 잃는 사람은 위태하게 된다고 하는데 신도 또한 평상시에는 매양 이와 같이 할 뿐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신이 나와서 북방 변방을 지켜 오랑캐와 뒤섞여 거처하게 되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그 실상을 살펴 알았는데 오랑캐는 천태만상이며 한 가지로 딱 잡아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그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으며 위력이 없으면 그 뜻을 두렵게 할 수가 없는데 은혜가 지나치면 교만하게 되고 위력이 지나치면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원망하여 난리를 일으킨 경우에는 위력을 두려워하여 혹시 감히 움직이지 못하기도 하고 교만하여 환난을 일으킨 경우에는 업신여겨 더욱 그 해독을 부리게 되니 은혜와 위력을 굳이 어느 한쪽만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우나라는 유무를 정벌하고 은나라는 규방을 정벌하고 주공은 융적을 응징하고 한나라는 흉노를 토벌하고 당나라는 돌고를 정벌했으니 저 성지의 명왕들이 모두 어찌 무력을 쓰기를 좋아했겠습니까? 진시로 마지못한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경운의 적은 대개 수빈강의 올적합이 많은데 우리 국경 가까이에 있으면서 우리의 어염을 얻어먹고 우리의 포백으로 옷을 해 입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우리의 큰덕을 입고 동건 올량합 1, 2인과 몰래 결탁하여 아무런 이유도 없이 쳐들어와 우리의 인민을 죽이고 우리의 인축을 사로잡아 갔으니 맨 먼저 공격한 것은 저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용서하고 정벌하지 않는다면 저들은 모두 우리가 두려워하고 겁낸다고 생각하여 장차 말하기를 조선을 칠 수가 있고 인민을 사로잡을 수가 있다 하면서 훗날의 이즈음보다 더 심하게 해독을 마음대로 부릴 것입니다. 유독 이 도적뿐만 아니라 여러 오랑캐들도 텀을 엿보았다가 이를 본받아 잇따라 일어난다면 번방 백성의 화는 장차 이루다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신은 원컨대 내년 가을 8, 9월의 바꿔지는 때에 본도의 장병 4,000명을 뽑고 올량합 알타리 가운데 올적합에게 원망을 맺은 사람을 모집하여 향도로 삼아 길을 나누어 가서 정벌한 다음에 군사의 명분이 정직하고 위세가 웅장할 것이니 어찌 이기지 못할까 근심하겠습니까? 신은 재주가 없는 사람으로서 이미 도절제사의 직권을 받았으니 실로 제 분수의 넘침으로 항상 직책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어찌 공명과 자기를 허무하여 감히 이 것을 청하겠습니까? 천지 신기께서 실로 굽어 살펴보십니다 하였다. 임금이 이 글을 보고 사정전에 나아가서 도승지 신인 손에게 불러 말하기를 이 글의 말뜻이 간절하고 지극하지만은 그러나 걸련에 제의가 자주 나타나고 연사가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주리고 또 북방의 민심이 안정되지 못하니 경솔히 군사를 일으킬 수가 없으며 비록 4,000명의 군사를 일으켜 이를 토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성공은 또한 기필하기가 어렵겠다. 지난 개축년 세종 15년 파저강의 토벌에는 그 소굴로부터 우리 국경에 이르기까지 전혀 인민이 없었으므로 그 부리에 출정하여 몰래가서 이를 정벌했던 까닭으로 또한 치욕을 씻을 수가 있었다. 북방은 우리 국경으로부터 저들의 소굴에 이르기까지 사이가 7, 8일의 노정이 되고 잡종 야인들이 서로 잇따라 살고 있으니 만약 군사를 움직인다면 저들이 반드시 먼저 방비하여 살림에 숨어 있을 것이니 성공을 어찌 기필하겠는가. 이 일이 지극히 중대하므로 감히 경솔하게 의논하지 못할 것이니 이 글을 봉하여 간수해 두었다가 이를 할 만한 시기를 기다리고 절대로 밖에 드러나게 공포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시로 70억원 세종 18년 11월 10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최호생이 자신의 과오를 숨기기 위해 아첨하여 계달하다.
사원부 장령 최호생이 아뢰기를 지금 검자경을 도둑질한 사람을 추문하니 옥사가 열된 것이 많습니다. 요사이 재변이 자주 나타나니 그 현저하지 않은 사람은 버려두고 추문하지 말아서 옥사를 줄여 하늘의 경계를 조심할 것입니다. 또 성주의 사무가 번거로움으로 진시로 그 적임자가 아니면 이를 다스리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 목사 정중수는 만약 변경을 지켜 방어하게 한다면 겨하겠지만은 마땅히 번거로운 사무를 다스린 데는 알맞지 아니하니 모름지기 고쳐 임명하기를 원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정중수는 내가 장차 고쳐 임명하지만은 검자경을 도둑질한 사람은 장차 대신들과 이를 은연하겠다 하였다. 이때 대원들이 돈을 바친 사람에게 보게를 만들어 주었으나 그 일이 드러날까 두려워한 까닭으로 호생이 그 뜻에 아차마 이렇게 계달하니 조금도 대간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의논하는 사람이 이를 더럽게 여겼다. 보결은 신분을 보증하는 증서이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11일 에민 첫 번째 기사 왕세자와 문무군신을 거느리고 성들의 하례를 행하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11일 에민 두 번째 기사 윤대를 행하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11일 에민 세 번째 기사 한꺼번에 아들 셋을 낳은 최등룡의 아내에게 쌀, 콩 합계 7석을 내려주었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13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호구 정리가 제대로 되지 못한 폐단에 대해 논의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호구가 명백하지 못함으로 이로 인하여 폐단이 여러 가지로 발생하였다. 지금 하삼도에서 진제할 때에도 호구를 계산하기가 어려워서 백성의 살고 죽는 것을 환연히 알지 못하고 양계에 적이 쳐들어왔는데도 인민이 다 들어와서 보호하지 못하고 마침내 노략을 당한 것은 모두 호구가 명백하지 못한 때문이다. 호정은 우리 조정들도 능히 정리하지 못했던 것이니 내가 하루아침에 갑자기 정리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폐단이 지금 이와 같으니 장차 어찌하겠는가 하니 우의정 노환이 대답하기를 우리나라의 호구는 구습에 따라 살피지 아니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떳떳한 것으로 여기니 비록 이를 정리하고자 하더라도 실상은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였다. 대사원 이숙지, 흥교판서 심도원 등은 대답하기를 동북면 서북면에는 인민들이 성에 들어가 보호받기가 실로 어려운 일이옵니다. 비록 가옥을 불태워버리고 몰아서 들어가게 하더라도 오히려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게 됩니다. 여영과 자성은 인민이 희소하여 호수를 쉽사리 알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오히려 능히 모두 있는 대로 다 들어가 보호받게 할 수는 없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14일 을사 첫 번째 기사 망제에 쓸 향과 청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14일 을사 두 번째 기사 차관원에서 이듬해 강무를 행하지 않을 것을 건의하다. 봄, 가을에 사냥하고 교율하는 것은 사주를 훈련하여 뜻하지 않은 병고에 대비하는 것이니 진시로 폐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시절이 풍년과 흉년이 있고 일이 급하지 않은 때와 급한 때가 있으니 시기를 살피고 형세를 헤아리며 곤도에 따라 일을 처리하는 것은 곧 성인의 도입니다. 신등이 삼가 듣자옵건대 전하께서 경기도 강원도 두 도는 연사가 흉년이 들지 않았다 하시면서 장차 명년 봄에 강무를 행하려고 하셔서 이미 중앙과 지방으로 하여금 모든 일을 미리 조처하게 하셨다 하는데 신등이 가만히 생각하옵건대 금년의 감으로 흉년이 든 것은 건국 이후로 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만 경기도 강원도가 비록 조금 풍년이 들었다 하지만은 그러나 하삼도와 경기도 14고을은 오로지 농업을 실패하고 인민들이 혹은 소와 말을 가지고 끊임없이 오르내리면서 곡식을 다투어 바꾸기도 하고 혹은 늙은이와 어린이를 부축하여 이끌고 친척집에 의탁하여 시켜 흩어져 들어가서 밥을 얻어먹게 하기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서울 근처에는 곡식값이 날로 올라서 사람들이 오히려 식량에 곤란하게 되니 내년 봄에는 백성들의 굶주림이 이미 신령한 여러 도보다도 덜 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강무의 행사에 무릇 백성을 괴롭히고 재물을 손상시키는 일은 비록 일절 금지시키고 간략하게 하기로 힘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대가가 한번 나가면 중앙에서의 대소 시위하는 여러 사람과 예방에서의 운반하고 접대하는 백성들이 무려 수천 수만 명이나 될 것입니다. 만약 며칠 동안 유숙을 하게 되면 마땅히 10일의 저축을 소비하게 될 것이며 만약 10일 동안을 유숙하게 되면 마땅히 1개월의 저축을 소비하게 될 것이니 재용이 모자라서 원망이 장차 일어나게 되어 화기를 손상시키고 재앙을 불러오게 할까 매우 두렵습니다.
또 지금 겨울철을 당하여 천둥과 번개가 2번이나 일어나서 상도에 어긋나고 시기를 잃었으니 어찌 그 이유가 없겠습니까? 꼭 마땅히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몸을 닫고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상가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술에 모는 군사가 간략함으로 패단이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시지 마시고 속히 이 명령을 거두시고 몸을 움츠려 행실을 닦으셔서 재변을 거치게 하고 하늘의 뜻을 보답하소서 하니 임금 말하기를 그렇도다. 내가 마땅히 살펴 생각해 보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75권 세종 18년 11월 14일 을사 세번째 기사 평양토강 대부 등을 3년에 한 번씩 연번으로 임명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장에 의가해 아뢰기를 전진에 임하여 적을 제어하는 데는 화포군 같은 것이 없는데 만약 포장하고 권리하지 않는다면 그들로 하여금 흥기하여 전습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화포군 가운데 여영관계, 이산, 창성, 벽동, 의주 등의 각 고을의 변경을 지키는 사람은 그 수요가 524인인데 청하건대 평양토강 대부 10명과 영관토강 대부 5명을 최아직으로 삼아 도주제사가 그들의 변경을 지킨 일수를 상고하여 겸하여 그 제주를 시험하여 다른 토관의 예에 의하여 3년에 한 번씩 윤번으로 임명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